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저는 오계윤입니다. 어느덧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보다 떨어져 생활한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질 정도로 때로 서먹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떠나시면 후회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수없이 듣습니다만 그저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부모님의 안부는 언제나 뒷전에 놓게 됩니다. 자, 실행하지 않는 사랑은 후회만 남깁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BTN 가족사진,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님이십니다. 엄격했지만 그 누구보다 가슴 뜨거운 모성애를 지니셨던 윤두현 의원님의 어머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가족사진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오랜 기자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경산에서 정치를 시작하며 새롭게 인생 2막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경산 국회의원 윤두현입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쑥스럽고 어색하고 적응이 조금 안 되는 면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주로 하다가 주로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되는데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흔히들 그 신중한 사람을 빗대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근데 의원님께서는 돌다리 두드리는 걸로는 일단 모자라서 누가 잘 건너는지 끝까지 봐야 또 직성이 풀린다. 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신중함의 아이콘이라는 평가가 많던데요. 주변에서 이렇게 불리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해서 신중한 게 아니고요. 네. 뭐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모님이 좀 많이 엄했습니다. 예. 그 엄한 부모 밑에서 혼이 적게 나려면 조심해야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활 습관 비슷하게 되니까 항상 생각을 2번, 3번 하고 그리고 최종 의사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의사 결정하고 난 다음은 안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 결정을 할 때까지 많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신중하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네.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두드려 본 다음 남이 건너는 거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건넌다라고 이제 맞받아치죠. 네. 예. 자, 이런 의원님께서 도대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을까 무척 궁금해집니다. 우선 부모님, 어떤 분들이셨을까요? 예, 뭐 저희들 선친 세대가 1920년생입니다. 그때 나라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때입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말하는 양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양반은 문무양반이잖아요. 네. 과거 급제 시험을 3대가 못하면 양반에서 탈락됩니다. 탈락된 양반은 뭐라 그러느냐? 몰락한 양반, 잔반이라 그러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선친으로부터 위에 3대를 거슬러 봤을 때 과거에 급제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 그 같은 경우는 그 외할아버지가 아주 그 대구 지역에서는 학문이 깊었던 그런, 그래서 당시에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으로 이렇게 초빙을 받았지만 네. 그것을 할 수 없다. 내가 유학을 공부한 것은 선비, 사대부가 되기 위해서지 가르치기 위해서 훈장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부모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아마 크지 않았나. 예. 그러면서 본인은 늘 희생하고 그 시대에 그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자기를 위한 삶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삶 속에 현대사의 굴곡이 다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 저 학년 시절에 그 어머님이 어릴 때 친구분을 만났는데 아유 왜 그 집에 이 아가씨가 왜 이렇게 사냐. 근데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선친이 그 시골 공무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그 괜찮은 거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어머님이 간혹하시는 말씀이 진실에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저 여러 가지 이 격변하는 현대사 속에서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때만 해도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딸 공부 많이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저기 이른바 말하는 고등교육은 못 받고 그냥 평범하게 사셨죠. 예. 참 엄한 부모님 밑에서 또 반듯한 자녀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모님 뜻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시고요, 의원님. 심지어 강가에서 그 흔한 멱감기 이것도 안 해봤다. 예, 사실입니까? 그 엄한 부모 밑에 그 자식은 반듯한 게 아니라 반듯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아주 심하게 빗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들 형제 중에서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릴 때 이른바 강에 가서 멱 감는 걸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못했죠. 못하게 말리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런데 지금 세대와 그 당시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어른들이 시키면 들어야 대로. 하는 줄 아는 게 대부분이었죠. 학구열도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공무원 월급이 사실 또 뻔할 텐데 당시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마 의원님 그 형제분들 또 자매분들 대학 진학률이 3% 내외 시절이라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셨다. 예, 일단 똑똑하셨나 봐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보다 앞 세대는 삼시세끼 밥 먹으면 부자. 저희들 세대에서는 부모님이 대학을 보내주면 부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자신의 안락한 노후보다는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더 강했죠. 그 덕에 뭐 저도 대학 나와가지고 이른바 말하는 그 통상적인 이 직장 생활 하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머니께서 해주신 가장 기억나는 소울푸드를 여쭤봤더니 아버님 요리 실력을 또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아버님께서 직접 그 당시에 사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를 하지 말아라 꺼려했던 시절인 것 같은데 보통 보면은 그 남자가 부엌에 잘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선친은 부엌에 잘 들어갔고 어머님이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나요? 질색을 하셨죠. 아, 질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나고 그 명절 때 그때는 뭐 지금은 저희들이 뭐 소고기를 자주 접하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명절 아니면 못 먹던 이제 시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소고기 요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선친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음식 성공률이 높고 맛도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 제주를 좀 의원님이 이렇게 받으셨나요? 예, 지금 조금 남다르시다던데요.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검증이 안 돼 있죠. 그래도 주변에서 좀 반응이 좋으시다면서요. 가장 잘 만드는 거. 그거는요. 음식이 아니고
제 칵테일을 제가 잘 만들죠. 칵테일이요? 예. 오. 그래서 지금보다 젊은 시절 그때가 40대인가? 뭐 요 40대 후반 여름에 거기 칵테일 학원에 가고 몇 달 배우기도 했었죠. 아, 관심이 있으셨군요. 예. 예. 그런데 뭐 써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 직접 제조하신 칵테일도 예,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술은 아무리 맛있고 이 고급이라고 해도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해롭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애롭지만 무척 엄격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워낙 또 아들이 말을 잘 듣고 착했고 의원님 말씀으로는 워낙 엄격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큰 소리 한번 내신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아니요, 큰 소리 많이 냈죠. 왜 냈습니까? 안 낼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스갯소리 삼아서 하는 말이 공부 빼고는 다 말 잘 들었어요. 아, 공부 빼고는 예. 잘 들었다. 예. 그러면 큰 소리는 어떻게 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하라는데 잘 안 하니까 이제 어머님이나 화나면은 큰 소리 꼬집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처럼 이 애들이 요새 인구 감소가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한 집안에 형제가 많잖아요. 예. 다섯, 그러다 여섯 보면 명 형제들끼리 기본이고. 찌그닥도 그리고 왜 안 하겠어요?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붙어가지고 서로 가지겠다고 그러면 꾸중하죠. 그렇죠. 사실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할 수도 예.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진학을 하십니다. 특별히 전공을 영문학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역사학을 하고 싶었어요. 역사학을요? 이제 국사나 동양사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점수에 부모님 걱정으로는 맞춰서. 법대, 상대 뭐 이렇게 나와야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잘 된다 생각하고 그쪽을 강하게 이제 권했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것과 부모님이 이제 시키고 싶은 게 절충점이 영문학이에요. 그 가운데.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영문과는 영문 모르고 간다고. 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근데 저는 문학을 하고 한 게 기자 생활을 하거나 세상을 바라볼 때 또는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남하고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이 질과 양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신문사 기자로서 이제 언론계 처음 발을 디뎠는데 네. 그때 우리 영어 시험이 그게 제 기억으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여튼 그 시험 문제가 영문학 약한 자여 관련해서.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라는 이제 거기에 갈로를 하나 비워놔놓고 메꾸는 시험이었어요. 들어갈 Frailty, 말까지. Dynamism is woman인데 아직도 기억을 하시네요. 근데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운이 좋았죠. 안 그러면 영문과 아니면은 사실 알기 힘들잖아요. 예. 그 운도 좋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글을 쓰거나 남들과 대화를 하거나 할 때 많은 더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사회과학을 하고 또 이공계를 하더라도 네.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것이 그럼요. 월등하게 유리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기자 생활을 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예. 예, 대학 졸업 후에 일단 대기업에 취업을 하셨다가 이제 예. 바꾼 거죠. 아예 전직을 하게 되신 건데요. 당시에는 아무래도 부모님은 좀 대기업 선호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 거기 이제 삼성에 조금 다니다가 이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 우연한 기회에 서울신문 신입 기자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해서 이제 가게 되니까 저희 선친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공직자로 계셨고 해서 기자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긍정적이셨어요. 어머님은 네. 기자 월급 없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기업이 낫다. 예, 그랬는데 그때 저희들이 기자 할 때는 기자도
임금이 괜찮았고 우리 저희 괜찮았고. 어머니가 걱정하실 그럴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직장을 바꾸는 데는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직장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럼요. 예. 그러나 이른바 말하는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이 급변하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사회의 모순이라는 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직간접적으로 바꾸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죠. 네. 그래서 그 기자를 하겠다라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기자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선망하다가 예. 잘 됐죠. 자, 이후에요.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되셔서 홍보수석직을 수행하게 되셨습니다. 예, 어떻던가요? 그 당시에 그 경험이나 또 그동안 기자 생활을 하던 것과도 다른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기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게 이제 직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축구로 따지면 공격수예요. 공격수. 예. 그런데 이 홍보수석은 설명하고 잘못 보도 나가고 또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예. 설명하는 게 주잖아요. 수비수죠. 네네.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관행에 맞게 상대를 잘 사정을 살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공격수와 수비수라는 정반대 입장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좀 헛발질도 좀 하죠. 그렇죠. 이후에는 또 자연스럽게 정계에 진출하게 되셨습니다. 고향 경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되셨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두 분 부모님께서 좀 지켜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치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오늘날의 의원님을 부모님께서 직접 이렇게 바라보셨다면 얼마나 흐뭇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해 하셨을까요, 의원님? 예. 그 국회의원이 됐다 하고 뭐 이제 그런 거는 좋아하실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부분 여야 간에 불필요한 정쟁에 이제 한 다리 낄 때는 부모님들이 내가 쟤 저렇게 안 가르쳤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네. 그 생각하면서 행동에 이제 조심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저를 어릴 때 아는 사람은 그 누가 어떻게 정치하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고요. 예. 그 석가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 비슷하게 남기신 말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대요. 그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고 그 현실 현재. 지금에 충실하라. 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하게 됐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정신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 살아계셨다면 부모님께서 정치를 하고 계신 의원님께 어떤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들 보고 정치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없으셨을 예, 그러니까 것 아마 같고. 예. 그 정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하기에는 조금 외람되고 네. 다만 이야기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남을 대표하는 자리니까 대견스럽게 생각했을 것 같고 네. 그 대신 여자 간 정쟁에서 이름이 나오고 이럴 때는 좀 저렇게 우리 아들 저렇게 불황스럽게 키우지는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라고 생각합니다. 좀 양보를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좀 더 내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라 그 말씀하실 부분에 것 같으세요? 대해서는 저희 네. 부모님들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 양보하면 안 된다. 강하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은 부당한 거에 한 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 이야기는 했어요. 사람은 자주 바뀌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자주 바뀌면 사람이 이제 자기 처신을 상황에 따라서 획가닥 바꾸면 그건 안 된다. 근데 그게 태계 이황 선생의 철학이잖아요. 예. 소신 있게 예. 내가 밀고 간 대로.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신념대로. 평소 의사 결정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는 굳건하게 자기 입장을 지켜라. 라는 그런 이야기는 자주 하셨어요. 예, 그렇게 숙고하고 누구보다 가장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의원님의 그 기질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서부터 이렇게 받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영남 유림의 잔재입니다. 자, 이제는 뵐 수 없는 어머니이십니다. 참 그동안 못다한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생전 혹시 어머니께 편지 써본 기억이 있으세요? 저희들은요, 부모님한테 뭐 이야기 한다는 게 그렇게 익숙하고 흔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대화를 그러니까, 많이 하던 시절이 아니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는 그래도 이른바 말하는 보릿고개는 피했지만, 물자는 넉넉하지 않은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 옷은 명절 때 하나 얻어 입는 거고, 그러다 보면 좀 새 옷 사달라 그러다 혼나고 뭐 그런 거나 있겠지. 네.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지금처럼 대화하고 사이가 좋은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 정은 물 밑에서 이렇게 은은히 흐르던 그 시절이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오늘 거의 최초로 편지를 써 보시는 것일 텐데요. 자, 어떠한 마음을 담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반칙이 없는 세상,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을 향해 올곧게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어머님, 윤두현 의원님의 어머니 전상서입니다. 엄마가 본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 나오면은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평생 어머니라고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엄마라 그렇게 엄마 살아생전에 편지 한 번 쓴 적 없고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혼난 기억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편지라는 것을 쓰라 하니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네. 내가 봤을 때는 그 아버지도 그렇지만 특히 엄마가 자식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지. 그 이유도 잘 알고 이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의 아버지보다 엄마의 자식이 더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나는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자기 부모보다 나음으로써 내가 보다 나은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고 내보고는 장군 될래 뭐 될래 그러던 말도 기억나는데 장군은 못 되고 그래도 그 우리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바로잡는 언론사에서 부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그래도 우리 사회를 좀 더 바로 서도록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볼 때는 어떤지 그래도 하늘나라에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지 저성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뭐 있다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 있어서 지금 자식들을 본다면 나뿐만 아니라 엄마가 키운 자식 모두가 그래도 잘못 키웠다라는 그런 평은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입장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되는데 그거는 아버지, 엄마의 이 자기 희생적인 교육열 그리고 희생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네. 자기 희생의 덕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이렇게 간혹 받기는 하는데 엄마가 내한테 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으니 내가 뭐라고 하겠노. 그런데 누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자랑스러워 했을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은 되는데 내 생각이 맞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버지 옆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 늘 우리한테 하던 이야기,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데 누가 하나가 앞서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형제가 노력해서, 그리고 내가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도록 하는 그 접착제, 악교 역할을 우리 형제 각각이 다 그 생각을 갖고 이 행동을 하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던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정치라는 게 가족이 다 조심해야 되는 일인데 모든 형제들, 그 형, 누나, 동생들이 다 각별히 조심하는 거 보면 엄마하고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 앞으로도 그 저승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형제간의 사이좋고 또 행동 조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름이 거론될 때 우리 부모님,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대견스럽고, 그리고 또 남들도 그렇게 평가하는 윤두현, 그리고 그 형, 누나, 동생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할게.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으면서 늘 아버지하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그리고 행복하고, 만약에 저승이 있다면 우리도 거기 가면 만날 수 있겠지. 그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어머니라고 단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어머니라고 한번 하지 뭐. 어머니 잘 봐주세요. 정말 가족사진 사상 의원님, 정말 어머니가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대화를 나눠주듯이 이렇게 편지를 낭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이가 좀 뭐 이렇게 가깝거나 소통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시는데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어려운 존재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 엄하죠. 엄하지만은 예. 아까 얘기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밑에 흐르는 그 정, 끈끈한. 예. 예. 그리고 그 어머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신 분이에요. 예. 저희들이 이 남에게 결례하지 않고 남 신세 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자기 희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정치에 입문하신 의원님이십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3년간 이제 새로운 또 분야 정치를 해 보시니 어떻던가요? 그 이제 기자가
그 기사 물 먹고 마감 시간 없으면 할만하다 그러거든요. 정치는요, 네. 좀 적게 싸우면 할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것이 그 왜 하느냐?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그걸 펴려 그러면은 집권을 해야 되죠. 그 정권을 획득해야 그것을 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권 획득이 이른바 정당 또는 정치하는 사람의 그 목적인데 네.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네. 그 목적을 위한 중간 기착지, 목표죠. 자, 그럼 이제 지역구인 경산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산업 지도가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산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경산은 저희들이 어릴 때 그 과일 농사, 사과 농사로 그 당시는 대구가 경북이었습니다. 대구에 의해서 세수 2위 지역이 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대학과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또 3대 도시 중에 이제 하나가 되어 있고 경북에. 네. 그런데 과연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질 거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 뭐 그래도 이제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보면 경산은 내륙 지방입니다. 그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이 물류 비용의 부담이 해안가보다는 큽니다. 그러면 그렇죠. 경산의 산업은 물류 비용이 적은 업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이 딱 거기에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벤처, 창업 벤처타운도 이렇게 유치해서 990억인가 정도 되는 그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네. 창업 벤처타운도 만들고 또 그 안에 채울 수 있도록 그 프랑스의 그 에콜 42와 네. 그 계약을 해서 하는 그 42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소프트웨어 교육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문제. 네. 그리고 그 이 반도체가 실리콘 기반에서 화합물 반도체로 옮깁니다. 예. 그러면 그럴 때 이 화합물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이제 이 화합물 반도체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물, 땅, 전기가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우리 경산이 딱 적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유치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경북대 전작과가 옛날에 그 특성학과로서 아주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네. 일선에서 이제 그 물러나서 해외로 특히 중국으로 많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분들 유치했습니다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럼요. 고국에서 예. 봉사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은 이른바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 그 ICT 업종, 그 정보통신기술 업종에다가 또 고임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산이 보다 젊은 도시, 예. 보다 잘 사는 도시가 될 거라 생각하고 제가 그 경산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루 빨리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 우리 네. 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경산의 미래가 그려집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고요. 자, 가족사진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자기 평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의정 활동에 대해 스스로 좀 점수를 매겨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채점은요. 지가 시험 치고 지가 채점하면 그게 주장이지 채점이겠어요?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은 우리 크게 보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당에서 우리 소속 의원이 얼마나 잘했느냐 뭐 등등을
이제 살펴하는 거고 거기에서 좋은 점수가 나왔다면 아, 내 노력이 통했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더 열심히 하자라는 게 돼야 될 거고 만약에 모자랐다면 아, 뭐가 모자랐지? 이유가 뭐지? 해서 고쳐 나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요. 의원님께서 굉장히 긴 시간을 숙고한 뒤에 선택을 내리고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스스로에 대한 선택의 만큼은 100점 만점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요. 네. 숙고 안 하고 그렇게 훌륭한 결단 내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지인들이나 이 기자들, 언론인들을 만나면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정치와 씨름의 공통점. 씨름은 삿바 싸움이라고 하는데 삿바를 잘 잡으려면은 상대방보다 낮은 자세를 점해야 됩니다. 정치도 상대보다 낮은 자세를 차지할 때, 상대보다 더 낮출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정치와 불교의 공통점, 무상, 고정된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는 데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지 만들어진 게 있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다. 아유, 맞습니다. 자, 어느덧 22대 총선 반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훗날 윤두현이라는 석자 이름을 들었을 때 경산 시민들이 그 사람 참 괜찮았지,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또 포부까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정치를 하다가 그 인생 요로라고 이슬 해가 뜨면은 이슬은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정치라는 것도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려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도 돼야지만 정신적으로 발전하는데도 기여를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우리 경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이른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ICT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춤으로써 잘 사는 경산 만드는데 그 사람 많이 했지. 네. 이런 이야기 하나. 그다음 그 사람이 깨끗한 경산, 화합하는 경산 만들려고 애썼지. 완성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그런 노력한 사람으로 평가받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저희 BTN 가족사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그 경산의 청사진 앞으로도 잘 계획하신 대로 꾸려나갈 수 있길 저희도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BTN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예, 저 개인을 응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우리 경산이 잘 되도록 예, 응원해 주시고 예.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크고 화려하고 또 거창하게 다가오는 행복보다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오는 그 은은한 행복이 더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자,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죠. 자, 오늘은 가슴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사랑한다. 그리고 그 진심 아름답게 표현하는 하루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BTN 가족사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